189페이지부터 4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89페이지에요. 여기에도 이것도 이제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연주기 형식을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연주기 형식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문제를 실기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주기는 수직형, 수직만곡형, 전만곡형, 다점, 교점, 만곡형은 요거는 뭐 조금 힘들면 요거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하고 수평형 5가지죠, 그죠? 근데 보통 뭐 3가지 써라, 4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잘 하더라고요. 자, 연속 주저기 종류는 한번 보세요. 수직형, 수직만곡형, 전만곡형, 다점, 교점, 만곡형, 수평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걸 뭐 4가지를 분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연주 작업 도중 1차 냉각수를 주형 내부 1차 냉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게 1차 냉각은 간접 냉각입니다. 주형에 담긴 용광과 주형이 닿고요. 주형과 그 다음에 냉각수는 주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냉각이 되겠습니다. 연주 작업 도중 1차 냉각수 입출척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런 걸 좀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한자를 여러분에게 자꾸 쓰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입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입구와 출구 이 말을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용어서는 줄여가 잘 쓰더라고요. 입구, 출구척이라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입출척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입구, 출구척, 온도차 10도씨 이상으로 급격 증가할 때 계속 작업하여 생기는 현상. 그거 입구처하고 출구처 온도차가 10도씨 이상으로 급격 증가할 때 계속 작업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응고막에서 냉각 불량으로 주편 일부의 파단으로 내부 용각이 유출했어요. 이게 유출 사고가 제일 큽니다. 브레이크아웃. 이 브레이크아웃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도차 클 때 이상을 급격 증가할 때 계속 작업하면 이렇게 응고막이 냉각 불량이면 주편 일부 터져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광 유출 사고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걸 꼭 좀 브레이크아웃 여기에 발생 원인이 여기에서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연주 작업 중 레이저 용광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약 10도씨 정도 높을 때의 조작법. 레이저 용광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10도 정도 높을 때는 아무리 해도 주조 속도를 늦춰야 되겠죠. 빨리 하면은 응고시엘이 생기지 않을 때 그 인발을 해버리면은 브레이크아웃이 생깁니다. 냉각 수량 증량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냉각을 시켜줘야 되겠다. 연주 도중 주형 진동장치 작동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오실레이터가 있어야만 이거 응고막하고 주형 달라붙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만일 오실레이터가 진동은 달라붙어 버리면은 인발할 때는 브레이크아웃이 생깁니다. 주형의 용융금속 융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아웃이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주형의 냉각수 입구측하고 출구측 온도차가 10도 이상으로 급격 증가할 때 계속 작업해버리면은 이 응고막에서 냉각이 불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편 일부가 파단되어서 인발할 때 터져버립니다. 브레이크아웃 생겼지요. 두 번째, 즉 이제 주형 진동장치 작동하지 않거나 불량한 상태에서 주조를 해버리면 이 또 브레이크아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생기는 주 원인 2가지를 설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실기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교반 장치는 EMS 요거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기 공정도 전체를 쭉 그래가지고 이 EMS가 거기에 주형 있죠. 그 밑부분에 하나 붙었더라고요. 왜 그러면 거기는 아직 내부 용광은 고체가 아닙니다.
그 정압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교반해 주지 않으면은 그 이제 편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그 롤 에이프런 그 부분에 냉각대 거기에서도 이제 이게 내부가 이렇게 골고루 교정 장치를 교반을 해주지 않으면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전털 라인이라 해가지고 곡선에서 이제 거의 냉각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수평으로 갈 때 거기에 또 EMS를 해줍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CCR이라고 했습니다. Cold Charge Rolling 해가지고 연속 주제에서 완전히 물을 들어 부어가지고 식혀버려요. 식혀가지고 아변에 가는데 아변에 가면 다시 또 어떻게 되면 열을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요즘은 HCR, HDR 해가지고 이걸 많이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보내가지고 내부도 고체 상태로서 벌겋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연주하는 거다. 핫 차지 롤링 또는 디렉트 차지 롤링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편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EMS 전자교반 장치가 연주에 이래 쭉 가면 세 곳에 주로 배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EMS, Electronic Magnetic Storing, 전자기가 일렉트로닉 매그네틱입니다. 스토어링은 교반하는 겁니다. EMS는 전자교반장치. 이것도 이제 회사별로 다르더라요. A 회사라는 데는 EMS라는 데 또 B 회사라는 데는 유동제어 장치라고 또 용광 유동제어 장치. 맞죠? 그 안에 용광 있잖아요. 이걸 유동제어 장치예요. 유동은 잘 흔들리는 거. 그래서 제어장이 용광 유동제어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전자교반 장치로만 우리가 EMS 정확하게 이게 맞아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회사에서 출제를 했거나 어느 회사가 면접을 볼 때 제강, 용광 유동 제어 장치라면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전자교반 장치라는 거는 연속 주저할 때 표면은 고체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아직까지 액체 상태입니다. 이걸 용광을 유동이 잘 되도록 교반해 주는 거, 전자교반 장치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연주 중심부, 제품 중심부에 이 편석을 감싸합니다. 편석을 감싸고 등축정, 결정이 한 방향으로 같은 거, 이걸 등축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등축정이 많이 발달해야 되는데 주상정이 생기면 주상정은 길쭉하게 생기잖아요. 이 충격에서 파괴되거나 유출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공이 감소해야 됩니다. 비금속 개제물을 제거하는 것. 기공 감소, 비금속 개제물 제거. 요거는 제가 보건대는 실기에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주기 모형을 쫙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세 군데 딱 해놓고 괄호를 해놓고 여기에는 무슨 장치를 설치하느냐? 그럼 연주기의 전자교반 장치입니다. 그럼 이 목적이 뭐냐? 이라면은 중심부 편석 감소, 등축정 정대, 기공 감소, 비금속 개제물 제거 등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쓰라 이라면은 비금속 개제물하고 기공을 줄이면 내부 품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청정강을 제조하는 거예요. 주편에 근접시켜 이걸 어떻게 하냐? 전자 하면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생기면 회전자기합니다. 또는 이동자기. 회전자기나 이동자기를 작용시키면 주편 내부의 미연고 부분에서 교반작용이 형성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ES란 연주 응고 주편 중심부 편석 방지를 위한 설비로 주형, 밴드 설비 요 나와 있네요. 요 세 가지가 주형 쪽에 하나 있고요. 밴드 설비 요게 이제 롤 에이프런인데 이게 휘어지는 부분 거기에다 이렇게 요게 밴드 설비입니다. 밴딩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밴딩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요즘 별도로 밴딩 디바이스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롤 이건 이제 수평으로 가는 가이드롤레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주형 밴드 설비 가이드롤레
요거는 이론 실기로도 이렇게 적으라도 나오겠지만 연속 주적이 모형을 그려놓고 세 개를 딱 해놓고 여기 뭐냐 이러면 그거는 주형이 하나 있고 밴드 설비 하나 있고 가이드로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EMS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자, 재결정 온도 가장 낮은 원소는 뭐냐면 재결정 온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용융 온도가 가장 낮은 겁니다. 그래서 재결정 온도는 용융점에 비례합니다. 니켈 1455도씨고 용융점입니다. 구리 1083도씨. 여기에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저 구리 있잖아요. 구리요 용융 온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구리 용융 1083도씨.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구리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금은 1064도. 금하고 구리가 거의 저는 이제 귀금속이라고 분류하는데 어떤 분들은 귀금속이라고 분류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울산에 가면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는 아연하고 납 재련하거든요. 거기서 금이 많이 재련이 됩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리, LS, M&M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하고 구리는 비슷한 그 특성을 많이 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용융 온도도 거의 비슷하다. 주석이 232도씨입니다. 근데 여기도 어떤 책에는 정확하게 한다고 231.9도로 해놨습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자, 주석이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낮아요. 3번. 가공으로 변형을 일으킨 결정립이 그 형태대로 내부 변형 해방하여 가는 과정을 이걸 회복이랍니다. 자, 거기 나와있죠. 회복은 가열하여 가공으로 생긴 내복력을 감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재결정은 그럼 뭐냐? 이제 가공해가지고 결정이 파괴됐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할 때 그래 됩니다. 내복력이 없는 새로운 결정이기 내복력 존재하는 결정 입자에서 결정에 형성하고 점차 새로운 결정 입자로 치환해 가는 것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재결정 온도는 순금속 용융 온도보다 한 3분, 높은 온도는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자, 결정 입자 성장. 재결정 입자가 이웃 결정 입자와 합쳐 결정 입자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5번 또 재결정이 나왔네요. 금속 재료에서 발생하는 재결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고순도 금속일수록 재결정하기 쉽고 재결정이 일어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를 재결정 온도라고 하는데 재결정 과정에서 연신율은 감소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재결정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성장하는데 연신율이 꼭 감소한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1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 191페이지 한번 봅시다. 금속 결정 기억자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건. 자, 여기 LDN은 결정 구조가 아닙니다. 자, 9번. 상태도상에서 C를 가장 많이 함유한 조직은 금속간 화물입니다. 얼마냐면 6.67입니다. 6.67. 순철은 페라이트 또는 알파철이라고 하죠. 이건 탄소 0.025% 이하입니다. 요거도요, 저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금속 재료에는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기계 재료 같은 데는 0.3으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다른데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를 우리 기준으로 하자 이랬죠. 그래서 C 0.02 이하 요걸 우리가 외우고 0.03도 나오면 이거 순철범위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공석강은 탄소 0.8% 함유합니다. 금속간 화물은요, 여기는 안 해놨는데 얼마가 되냐면 6.67입니다. 이것도요, 어떤 책에는 6.8%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함석, 갈바나이즈드 시트.
이 영어로는 함석은 아연을 입힌 건데 갈바나이즈라고 말합니다. 갈바나이즈. 함석은 갈바나이즈드 쉿. 함석판은 얇은 강 소재의 어떤 금속을 도금한 것인가? 아연입니다. 양철판은 틴 플레이트 해놨죠. 틴이 주석이에요. 강판 플러스 주석입니다. 자, 11번.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청동에서 탄성, 유동성, 내마모성과 내식성 형성하는 원소는 인입니다. 인. 자, 인은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유동성. 그러니까 황하고 인하고 이게 강에서는 이게 해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은 황과 달리 이 유동성을 좋게 합니다. 주저할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성이 좋아요. 탄성이. 이는 탄성이 또 좋아요. 유동성이 좋고. 그래서 황보다는 이게 어디 인청동 같은 데는 청동에 인을 넣어요. 탄성, 내식성, 내마모성, 강도 우수합니다. 유동성이 또 좋다는 건 주저하기 쉽고 피삭성이 우수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안에 다 집어넣는데 옛날에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대문 같은데 그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톡 튀어나오고 있으면 그걸 빡 누르면 벨이 울립니다. 그럼 집안에서 누구세요? 이래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이거 스프링식으로 인청동 재료가 들어있어요. 꼭 누르면은 인청동의 탄성이 딱 달라붙어요. 그럼 전기가 통해가지고 신호가 가고 떼버리면 도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탄성이 좋습니다. 인청동은. 양은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했죠. 독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만드는데 마침 은처럼 생겼다 해서 양은입니다. 그 다음에 은은 백색입니다. 서양에서 만드는데 백색을 띈다 해서 양백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서양 중에서 독일에서 만들었으니까 니켈 실버. 독일에서 만드는데 은색이 띈다. 그 다음에 이게 니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꼭 좀 알아요. 니켈은요, 탈색 효과가 강합니다. 다른 그 금속의 색깔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게 백색이죠. 근데 거기에는 니켈이 많이 들은 것이 아니고 구리가 많이 들었어요. 구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켈 색깔이 납니다. 왜냐하면 니켈이 그 동전에 들어가 구리의 색깔을 황금색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 나는 거예요. 이 양은은 구리 아연의 니켈 함유한 것입니다. 탄성 재료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기 저항 재료인데 여기에 양은 내식성이 불량한 게 아닙니다. 양은은 젊은 실버, 니켈 실버, 양은 양백인데 내식성 탄성이 우수하고요. 식기, 악기, 전기 저항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리 아연 니켈기 합금입니다. 요즘도 저는 뭐 안 가봤는데 대구에 가면 먹자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먹자 골목에는 이 양은 소치를 쓴답니다. 여러분 어떤 데 식당 같은 데 가면 양은 소치는 가벼워요. 그게 끓이면 열 전도가 빨라서 빨리 이렇게 이제 끓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 근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왜 먹자 골목에서 양은을 쓰느냐. 아, 그걸 빨리 이제 데워지고 이제 열이 올라가니까 뭐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먹어봤어요. 자, 다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탄소 강에서 상온 매짐. 이 매짐은 우리말이에요. 잘 깨지는 거예요. 상온은 또 여기서는 저온이라고 할 수 있고 치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탄소 강에서 상온 매짐, 저온 치성이 일으키는 주요 원소는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죠? 황은 고온 매짐 저결 치성도 많이 했고요. 자, 15번. 특수강은 우리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스프링강은 SPS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요 밑에 것을 참고를 하세요. 자, 주철, 칠드청 얇게 하는 원소인 것은 이거는 몇 번 했습니다. 칠드청 얇게 흑연화 촉진하는 원소 C와 P와 코발트와 니켈과 타이타늄, 실리콘, 알루미늄입니다. 많지요? 칠드청
얇게 하는 것은, 두껍게 하는 것은 W,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주석, 크롬, 바나지움, 황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몇 번씩 표시를 해뒀다가 보세요. 그리고 시험 치러 갈 때도 이런 거 한번 슬쩍 그 짧은 시간에 한 번씩 보고 가면은 그 사지선다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소 고용하는 침입형 감마 고용체, 감마처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스테나이트인데 이게 고온 조직이에요. 고온 조직. 여기에 또 참고로 폴라이트는 공습강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 화물은 시멘타이트 또는 Fe3C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탄소가 얼마라고 그랬죠? 6.67. 근데 기계재료책 같은 데는 상당수가 6.68로 표시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혼돈하지 않도록 6.67이나 6.68이나 같습니다. 페라이트는 순철, 알파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금속 변태 측정 시험법이 아닌 것.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금속 변태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열 분석을 하거나 자기 분석을 하거나 전기장 이런 걸 이용한 게 이제 변태점을 측정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가 열 팽창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금속을 말이죠. 순철을 상온에서 이렇게 이제 온도를 가합니다. 일정하게 높입니다. 높이면 이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길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910도에 딱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갑자기 그 온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곡선 변화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기 변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철은 상온에서 알파철입니다. 알파철인데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쭉 늘어나는데 910도 가면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910도, 여기에서 변태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A3라고 프랑스에서 정했습니다. A3. 그런데 거기에서 또 뭐가 나타나냐면 결정 격자가 달라요. 최신 입방 격자인 오스테나이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찾는 거예요. 또 오스테나이트 온도를 쭉 올라가면 변하다 A4가 되면 또 갑자기 변해버려요. 그게 1400도씨인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동소 변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소는 F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가 열 팽창법은 금속은 온도 상승하면 팽창하는데 다만 변태점에서 곡선 변화가 요거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이것으로 변태점을 측정합니다. 그럼 자기 분석법도 그렇고 전기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전기저항은 온도 상승할 때 증가하는데 변태점에는 급격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변태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속의 변태점은 열 분석을 하든 자기 분석을 하든 전기저항을 하든요. 그 변태점에 가면은 점진적인 게 아니고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 아마 여러분 책에는 이런 설명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보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45강 수업도 저와 함께 열심히 열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